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성과 무책임성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례예요. 즉흥성과 무책임성. 용산에서 직원들이 출마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대통령이 그래 나가서 잘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소위 말해서 TK나 PK의 좋은 자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라고 당사자들은 인정을 했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여기까지 대통령이 됐잖아. 니들도 험지 가서 잘해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출마한 사람들이 다 벙쪘다라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얘기했듯이 여러 명이 좋은 데로만 다 가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조율을 한 게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하고는 또 얘기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또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왜 여사가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막 이러는 거지. 원래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하겠다라고 한 그 문자 5개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제가 국힘 쪽으로 얘기 들은 거는 그 앞뒤로 무슨 문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였겠냐. 그러니까 추론은 앞뒤로는 다 공천 누구 이게 다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게 엉망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건 조율이 안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근데 대통령실은 왜 이걸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냥 작은 거야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공천 개입이건 뭐 별것도 아니야.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들은 것도 대통령실도 그런 분위기라는 거야. 출입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뭐 이거 뭐 별거야? 나머지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 그렇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소부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포도 실 거야. 막 그냥 못 먹는 거 이렇게 이런 식인데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권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다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정유라가 나오고 태블릿 PC가 나와서야 그때 이거 뭐냐 하고 하다 넘어갔다 그랬지. 그 전에는 아무 위기가 없었다고 봤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직접 많이 들었거든. 정진석 그 같이 국방위 하면서 나 야당의 공세야 뭐 하는데 진짜 그래 생각하더라고. 진짜로 그래 생각하다가 태블릿 PC 때 처음 위기감을 느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자기 기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이거 저 시스템 공천한 거니까 별거 아니고 지들끼리 한 얘기로 치자. 그게 오늘 아침에 그 시선 집중에 나온 그 국민의힘 사무총장 장동혁의 오늘 발언도 그래요. 거기에도 뭐냐면 그분들끼리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분들끼리 장동혁 의원은 여러 뭐 중언부언 했는데 잘 들어보면은 모른다는 취지예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몰라. 서로 간에 불리한 거는 몰라. 그쪽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고 어차피 상관없어. 뭐 우리가 했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한계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몰라. 그쪽이 잘못했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이게 예를 들면 아까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적 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 각자 걱정을 막 하면서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나? 그렇다. 리더가 걱정을 하면 그 걱정하는 분위기에 또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리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뭐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나 안 잘리면 되는 거네. 그렇죠. 리더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란 건 원래 이렇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라는 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거할 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 그리고 공천이라는 거는 원래 대통령하고 뭐 뒤에서 커튼 뒤에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이미 거리감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뭐 잡혀가는 건 내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내가 아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이제 또 하나 말씀,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고 동의해요. 뭐냐면은
한번 쉽게 얘기하면 사정기관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 이거를 문제를 삼으려면은 각 잡고 하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검찰 장악하고 있는데 뭐 누가 이거를 하겠어?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박근혜 있겠다. 때도 검찰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왔어. 사실은 이게 순식간이 기류가 바뀌는 건 순식간이고 아까 전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김건희 JTBC 보도. JTBC 네. 보도 어디서 난 거냐? 지금 검찰이 심상치 않아요. 물론 수뇌부하고 밑에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겠죠. 다르지만 지금 심상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네. 결국은 균열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나기보다는 특검에서 나고 여기에서 검찰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장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건 아직은 의심스러워. 뭐, 예, 아직은 사실은. 시기상조죠. 장악했다고 보기에는. 예. 근데 이런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대표되고 2달 반 동안에 어떤 논평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지 야당이 특검법을 낼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지. 뭐 디올백도 무혐의 처리한 거, 주가 조작 그 판결 난 거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윤핵관들이 띄워줘야 되는데 용산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일렬의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전선이 입 닫고 있잖아. 와해됐고 예. 김영선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도 예.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 윤핵관이 해야 될 일을 이준석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게. 그러네요. 예. 갑자기 갑자기 네. 판이 이제 저도 헷갈리는 거지. 이준석은 왜 그러는 거야? 그건 이제 다른 사연에 다른 이유가 같이 있는 거고. 묶여 있는 묶여있기 부분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가 요거는 네. 제가 취재한 것과 그동안의 정보를 다 해서 이제 재해석, 재구성 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명태균은 원래 옛날 90년대 그쪽에서 핸드폰 팔던 사람이에요. 창원 거창 그쪽에서? 쪽에서. 예.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텔레마케팅을 합니다. 텔레마케팅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러다가 여론조사 회사를 해가지고 정치권하고 이제 인연이 있었던 건데 텔레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개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알고 그러네. 이거 하니까 이게 지역에서 작은 단위에서는 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창원 이쪽에 거점을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은 그냥 뭐 언론 보도 이제 저기 뉴스토마토 보도 보면은 좀 특이한데 약간 직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기꾼 냄새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게 좋네요. 탐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요. 자, 김영선은 비례 2번 한 다음에 고양시에서 2번 한 다음에 고양시에서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민주당 텃밭화가 돼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PK로 튀어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남 도지사 나오려고 그랬는데 공천 못 받고 예. 뭐 이렇게 정치적 낭인이 될 것 같은데 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 70년생 명태균을 만났는데 뭐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거를 세웠는데 대표이사가 저 김영선이었어요. 미래한국연구소가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여론조사 의뢰해가지고 계속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했던 거예요. 피해 나래. 그때 윤석열 어제 아주경제 보도 보면은 윤석열 대선 그것도 여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피해 날이나 뭐 여러 언론 여론조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아주경제 보도를 보면은 유독 윤석열께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래서 맞아요. 조작이라는 얘기는 거기다 안 써놨지만은 예. 그래서 심지어는 머니투데이가 같이 하다가 끊어버립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끊어버렸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김건희 쪽 윤석열하고 만난 거는 검찰총장 그만두고 2달 뒤엔가 만났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쪽에서도 이제 윤석열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다급한 거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선을 하려면. 그런데 이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거기 여사 쪽에. 예. 근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역술인이라고 하면 역적을 내지만은 그런 식의 조언도 몇 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보궐선거 때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김영선을 푸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김영선이 이제 그때 저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가 사실은 캐시카우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원룸으로 그러네. 보면은 오늘 네. 절반 월급의 절반 월급의 절반을 가져갔다며요. 그러니까요. 상납하기로 해가지고 그게 9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낙선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총선에서도. 왜냐하면 돈이 계속 꽂히는데.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국힘에 가가지고 이거 공천 이거 개입한 거 폭로하겠다라고 협박도 하고 개혁신당 끌고 가가지고 딜도 하고 민주당하고도 심지어 장윤성 기자 얘기하면은 민주당하고도 중진들 찔러봤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폭로할 테니까 그렇죠. 이거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은 사실은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당대표 선거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면 당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표가 아쉬운 당대표 선거에서 명태균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명태균하고 친하기 때문에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 이준석이 7부사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김건희가 폭로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여기 와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니 간 거고 이준석이 보기에는 천하람이 남아가지고 그 기자회견문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남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보기에는 그때 개혁신당의 상황이 이낙연하고 헤어지면서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호재로 삼아가지고 뭔가 좀 이슈를 만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1번이나 3번의 비례를 줘버리면은 이거는 개혁성이 확 떨어지지. 수돗물 떠먹은 사람을 1번이나 3번을 주면은 이제 개혁신당 망하니까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 1번, 3번은 값어치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킬을 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생각보다 국힘의 여러 인사들하고 너무 가까워요.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도 개입했다라는 여론조사 돌렸을 때 약간의 명태균이 했다라는 게 있고 이준석하고도 여론조사 돌렸을 때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 범보수 이 경남 지역에 아킬레스가 뇌관 같은 거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가 정권 게이트로 지금 번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